보십시다. 식물의 분류. 뭐 분류해. 먹으면 되거나 못 먹어. 이거만 하면 되지. 자, 수업할게요. 식물의 분류의 식물의 일반적인 특성. 여기서 진핵생물이라는 거, 핵막을 가지고 있는 고등한 생명체를 얘기해요. 식물계에 속하는 다세포 생물로 당연히 엽록체가 있어줘야겠죠. 엽록체가 있어 광합성하는 독립 영양생물.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엽록소 A와 엽록소 B를 가지고 있는 강합성 세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물론 세포막이 셀룰로스로 이루어진 세포벽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셀룰로스. 나온 김에 살짝 여기서 탄수화물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을 동물이 저장하는 데 쓰인대. 그러면 얘를 글리카곤이라고 부르고요. 글리코젠이지. 미친 거냐? 미안해. 글리코젠이에요. 글리코젠이라는 말을 쓰고 얘가 식물이 이 탄수화물을 저장할 거예요. 그럴 땐 우리가 낮이 익은 녹말이라고 쓰고 이 탄수화물이 식물의 세포벽에 쓰일 거래요. 그러면 우린 얘를 셀룰로스라고 불러준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원생생물인 녹조류에서 기원했다라는 거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 건조한 육상생물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뿌리, 줄기, 잎 등 기관이 분화되었고 관다발 조직이 발달. 그래서 관다발이라는 건 관을 얘기하는 거야. 물관, 체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달하면서 잎에서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밑줄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큐티클층과 기공이 여기도 그 미용할 때 보면 큐티클층 뭐 이런 말에서 손상받은 피부가 큐티클층을 보호해줘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것이야. 이게 지금 그 표면을 보호해주는 건데 수중 생물들을 보자. 걔네들 뿌리, 줄기 이런 게 있니? 그런 게 없이 미역줄기 보면 되잖아. 다시마나 이런 거. 얘는 그렇게 되어 있다가 육상으로 넘어오면서 진화를 거치면서 분화가 된 거야. 지지 역할로 하고 있는 줄기, 수분을 흡수하는 뿌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잎으로 나뉘게 되어진 것이지. 미역줄기? 맛있겠는데? 오늘 미역줄기 사갈까? 자, 수업할게요. 자, 건조한 됐고, 됐어요. 그 다음에 식물의 분류의 기준. 여기서 관다발의 있고 없고를 따라서 종자의 유무에 따라서 시방의 유무에 따라서 분류를 한대요. 욕 같아. 자, 관다발 유무를 보게 되면 관다발은 이에 따라서 비관다발과 관다발로 나뉘게 되어지는데 생김새를 딱 보면 조금 이해도가 빨라요. 관다발하고 비관다발 같은 경우는 일단 줄기적인 부분이 뭔가 형성이 되어 있고 얘는 줄기 같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왜? 관다발은 물관체관이기 때문에 통로가 필요한데 줄기가 그 역할을 해주거든. 그 줄기 자체가 거의 없는 형태, 줄기 자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종자의 유무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 여기 종자의 유무에 따라서 씨가 겉에 있느냐, 씨가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종자의 유무라는 거 종자로 번식을 하는 것인데 이때 그 씨가 바깥쪽에 있느냐 안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겉씨식물, 속씨식물로 나뉜다라는 거 됐고요. 그 다음 특별히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니? 인간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이거 초록불 나와 있는 거 맞아? 깜짝이야. 됐어요. 신경 쓰지 마. 넘어가. 좀 이따 문제 풀자. 자, 마지막 시간. 나는 이거 해주고 쉴 테니까 너희들은 문제를 풀고 우리 갈 준비 빨리 풀어야 돼. 천천히 풀면 안 돼. 야, 늦게 끝날 때가 있으면 좀 일찍 끝날 때도 있는 거지. 자, 동물의 일반적인 특성. 진핵생물계. 그렇다고 1시간 만에 끝나면 안 되니까 4시 반까지는 버텨보도록 하십시다. 학생들 천천히 해줄게요. 아이고, 알아. 나도 다 가고 싶어.
다세포 진핵생물, 종속 영양생물. 여기서 나왔으니까 한번 복습.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거는 우리가 엽록체와 세포벽이고 액포까지. 근데 액포는 조금 애매한 게 액포는 동물에게도 있긴 해요. 아주 조금. 근데 거의 없다의 기능이고 식물세포에만 있는 게 엽록체, 세포벽, 액포다라고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조직과 기관으로 발달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부분이 유성생식을 한다라는 것도, 자, 유성생식은 암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동물의 분류는 몸의 대칭성, 배엽의 수, 원구의 발생 차이, DNA와 RNA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서 몸의 대칭성, 무대칭성, 해면이라고 바다에 그렇게 식물같이 생긴 있지. 얘는 식물이 아니라 그냥 얘는 해면은 여기 동물이에요. 동물인데 이렇게 지 맘대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방사대칭형은 문어 같은 거 있지. 오징어는 대가리가 있고 몸뚱이가 있고 다리가 이쪽에 있지 않니? 근데 문어는 중간에 대가리가 있고 양쪽에 퍼져요. 옥토퍼스. 이걸 방사대칭이라고 하고, 좌우대칭, 우리 인간들, 동물들 좌우대칭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배엽수. 여기서 이제 배엽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배엽이, 여기서 볼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세포 분열을 해. 그러면 요거 하나를 할구라고 하거든. 요거 하나 자체를. 근데 전체 사이즈는 똑같은데 여기서는 G1기가 없고 G2기, S기, G2기, 분열기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세포의 크기는 안 변하고 세포 전체 크기는 같은데 분열만 하는 것을 얘기해. 그래서 이렇게 분열만 하면서 포배기가 되고 낭배기가 되고 배엽이 되어진, 이렇게 되어진.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할게. 얘가 분열하면 세포수가 되게 많아지지. 근데 이 안쪽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안쪽을 비워버립니다. 왜냐면 양분을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니까. 그때 여기가 낭배라고 해서 여기가 함몰이 돼서 들어가져요. 그래서 나중에 얘가 딱 붙어버리거든. 그러면 생각해보자. 여기가 바뀌고 확대. 여기가 여기가 바깥이고 여기가 안쪽인 거 인정하지? 그러면 바깥쪽이 되는 거지. 얘는 안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가 여기 들러붙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 버리냐면, 이렇게 되고 안쪽이 여기에 이렇게 돼버립니다. 얘가 여기가 들러붙어서. 이해가 됐죠? 그리고는 여기 있죠? 여기가 소화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후구동물, 성구동물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함몰돼서 여기가 됐어. 그러면 여기가 입이 되고 여기가 똥구가 되는 데가 있고 여기가 똥구가 되고 여기가 입이 될 수가 있거든. 성구동물, 후구동물이라고 나뉘어.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 소화기관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소화기관은 밖이야, 안이야? 밖이에요. 안이 되려면 피부를 찢어가지고 손가락 넣어야 돼요. 거기가 아닌 거야. 근데 입속은, 잘 봐. 입속에다가 가느다란 그 내시경을 집어넣으면 계속 들어가지. 계속 넣다 보면 어디까지 나오게? 똥구녕으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는 바깥쪽에서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갈 때는 내가루가, 외가루가,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외가루 가는 거야. 외부니까. 그냥 몸 안속에 있는 거지 내부는 아니에요. 오케이. 요 정도 잡아주시면 되어지고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것이 무배엽, 배엽을 형성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2배엽은 외배엽과 내배엽만 있는 경우고 3배엽은 외배엽과 내배엽의 중배엽까지도 생기면 우리는 3배엽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넘어오세요. 그래서 원구의 발생과 차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 성구동물, 후구동물이라는 말을 썼어. 자, 아까 얘기했다. 지금 얘가 쭉 들어와서 여기 들러붙지. 그러면 요 끝이, 여기가 얘가 된 거야. 했을 때 먼저 뚫린 데가 입이 되고 나중에 항문이 돼요. 이걸 먼저 입이 됐다 선구동물이라고 해서 원구가 처음 부분이 입구가 되는 동물을 우리는 성구동물이라고 되어 있고, 후구동물을 볼까? 후구동물은 뭐냐면 나중에 항문이, 여기서는 항문이라면 여기서 얘가 입이 되고 여기가 항문이 돼요. 우리 인간을 얘기합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 B급 영화, C급 영화, 외국 영화야. 근데 외계인이 나타난 거야. 근데 외계인이 막 사람을 잡아먹고 막 뭐 인데, 거기 장면에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그 외계인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먹지 않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그 외계인이 몰래 사람을 어떻게 해치려고 딱 가는데 이 외계인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다 이 음식을 먹고 있는 거야. 그 외계인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우린 여기가 후구가 되고 여기가 성구가 되는데 여기가 입이고 여기가 똥구녕인 거잖아. 근데 걔네는 성구동물인 거야. 밥 먹자, 화장실 갔다 올게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외계인 눈에는 똥구녕에다 밥 먹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그 장면이 나오니까 얘가 일로 밥 먹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저 인간들은 저기서 밥을 먹어. 이 장면이 나와. 실제로 영화상에. 저거 만든 감독은 이과인 것 같기도 하고, 영화는 되게 재미없고 되게 그지 같은 영화긴 했는데 그 장면 보고 야, 그래도 저걸 생각하고 영화한 것도 멋있다라는 생각을 혼자서만 해봤어. 그래서 후구동물, 그 다음에 DNA와 RNA 염기 서열이라고 되어 있어서 안 할 거야. 이것까지 다 알아야 돼? 솔직히 이거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 나는 없다고 봐. 0.1%? 자, 공통조상에서 배엽을 형성하지 않는 경우 배엽을 좀 더 진화된 형태이겠죠. 여기에서 방사대칭이나 이배엽보다는 3배엽이 좀 더 좌우대칭이 좀 더 진화론적인 거고, 여기서 원구가 입이 되는 성구동물이냐 후구동물에 따랐을 때 성구동물이 조금 진화론 쪽으로 떨어지고 후구동물들이 좀 더 진화론 쪽으로 좀 높아졌다라는 거. 만 잡아주시면 되어질 것 같아요. 야, 이걸 어쩌라고. 내가 만들어 놓고도 하면서도 그랬어. 어쩌라고. 오, 진짜야? 오, 신기한 걸 먼저 이랬었거든. 그래서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른 책들을 보니까 넣어 있길래 나도 넣어준 거야. 자, 문제 풀어주세요.